폭염이 이어지면서 밭일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올 들어 첫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폭염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8명으로 늘어나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속에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등 농가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다 국민연금법에도 명시돼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정읍이 34.6도, 전주가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밭일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올 들어 첫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폭염 등으로 이송된 환자가 28명으로 늘어나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밭에서 일하던 79살 송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 발견된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애들이 이제 그런 게 쫓아와서 밤마다 다 찾아갔는가 봐요. 근데 밭에서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어제 김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고혈압을 앓던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읍이 34.6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올 들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환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살펴주시고 또 누군가와 동행하시며 적절한 수분 및 염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예보된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처럼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치기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의 입가에 침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맥을 못 추고 힘없이 누워있기도 합니다.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이 감퇴해 아침에 준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축사에서는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먹는 게 줄면 우유 생산량이나 산란율 등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에서 한 20% 정도 먹는 양이 줄었습니다. 덜 먹으니까 우유 양도 줄고 소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지고 참 많이 힘들어요. 가축의 고온 한계 온도는 27도에서 30도 수준입니다. 연일 30도가 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달구어진 축사 지붕에 스프링쿨러로 하루 종일 물을 틀어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천장에 환기창을 개방하고 곳곳에 선풍기를 설치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가축에게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기호성이 좋은 영양제나 미네랄제 등을 공급해주고 충분한 물 급여를 해서 그 사용관리를 통해서 그 가축 피해를 취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가축 질병이 발생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산농가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의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과 남원, 완주, 진안과 장수, 임실의 노인들에게 매달 2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지급되던 장수수당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 노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기금운용본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가 왜 전북으로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입니다. 헤드쿼터를 여기 두겠다는 겁니다. 전북 시장도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금융 인재 육성이 요구될 것이고 이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 국민연금법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로 전북이 명시됐습니다. 전북 이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다른 곳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초 정부 금융산업의 큰 밑그림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전주의 글로벌 연기금 금융도시를 잇는 금융 삼각지대, 이른바 금융 트라이앵글이었습니다. 정부가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만약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남겨두면 호남 차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를 국제적인 연기금 금융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통령 공약인데다 국민연금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호남 차별이라는 논란을 없애려면 반드시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자금 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자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교차 확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또 인사복무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자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관광객 출입을 무기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수백여 명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동국사 입구에는 무기한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마음 먹고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서운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다른 데 갈 데도 많은데. 군산시는 해마다 3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아오자 주차장과 불교 유물 전시관 등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국사를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결하자 출입 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찰 밖에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이런 인프라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것을 내몰라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군산시는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시도했던 그 대상 물건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른 대안 입지를 또 찾아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관광시설 지원을 놓고 동국사와 군산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동국사 출입 통제로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농어촌 지역에 처음으로 짓는 임대아파트 대상 지역으로 장수와 임실, 무주, 진안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연말 장수와 임실에서 22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부지를 정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무주와 진안에서도 건축공사를 완료해 이들 4군데 지역 서민들을 위해 모두 4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동문거리에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전통도시 가나자와의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느다란 붓끝으로 섬세하게 그려낸 산수화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등에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모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젊은 한국 화가 유기준은 전통 민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화폭에 옮겼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동문길 60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전시실은 물론 입주 작가를 위한 거주 공간도 갖췄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자기네 작품 활동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창작 공간들이 앞으로 동문거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인 화지에 대나무살을 덧대 만든 일본의 전통 우산 와가사입니다. 겉은 단풍잎으로 안쪽에는 색실을 넣어 장식했습니다. 색실로 만든 공 대마리는 뛰어난 색감과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전통도시 가나자와의 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은행 직원 리카는 우연히 고객 돈 10,000엔을 꺼냈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듭니다. 영화는 그에게 횡령범으로 바뀌어가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짜임새 있게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니콜 키드먼의 스릴러물 스트레인저 랜드 등 한여름 무더위를 알려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추천대교 앞 도로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져 1톤 화물차와 주변 신호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수도 배관의 수압을 시험 측정하기 위해 배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배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임실군 오수면의 도로에서 20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2살 임모 씨와 32살 김모 씨 등 게임장 업주 2명과 종업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2달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 2명이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한 뒤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뒤 이른바 인증샷을 보내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새만금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간단한 느낌을 개발청으로 보내면 우수작을 선발해서 아이패드 미니와 5만 원권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전역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읍의 낮 최고 기온은 34.6도, 전주 33도 등 모든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